오늘은 미래엔 일단원에 있는 장성남의 배를 매며라는 시를 볼 텐데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원 가면은 문학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문학의 기능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학의 기능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정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그 감정을 우리가 같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즉, 감정을 문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감정들에는요, 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테고, 슬픔과 같은 이런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기능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울 미자죠. 그래서 문학을 읽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주로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심미적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 인해서 예술적 감흥을 이 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식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인식이란 건 뭔가를 안다라는 거잖아. 즉, 문학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거. 이런 기능을 합니다. 요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작품 속에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즉, 아니면 자신이 사회에 대해서 느꼈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독자들이 읽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윤리, 도덕, 즉,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음 같은 것들. 자, 문학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접 경험,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문학의 기능을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지우고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작품 개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갈래는 우선 형식이 없다. 자유시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서를 담았다. 서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시이기 때문에 성격은 서정적이다. 다음 사색적입니다. 사색이란 말은 생각한다 라는 거죠. 본인의 생각을 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비유했다 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정리하고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주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다음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고 사랑의 본질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 볼게요. 지우고. 자, 첫째 줄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그랬어요. 자, 털썩 우선 음성 상징어 나왔죠. 자, 음성 상징어에는 지금 의성어도 있고 의태어도 있죠. 의성어는 소리 성자를 써서 소리를 글씨로 나타낸 거. 그 다음에 의태어는 모양 태자를 써가지고 모양을 글로 나타낸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털썩이라는 것은요.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 둘 다 돼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음성 상징어다 보면 됩니다. 소리이기도 하고 털썩 떨어지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은 2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생동감이 생긴다.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음성 상징어들은 딸랑딸랑, 대굴대굴 이런 식으로 2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운율도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 뒤로 털썩 뭐가 날아왔냐면 밧줄이 날아왔대요. 밧줄 네모하자. 자,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그랬어. 나라는 화자가 등장했어요. 이 밧줄이 날아와서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그랬어요. 자, 배도 네모합시다. 자, 보세요. 지금 화자가 이렇게 있고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에서 밧줄이 털썩 날아와서 내가 뛰어가서 얘를 잡았다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는 뭘 상징하냐면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랑의 대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배는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밧줄이 날아왔어요. 밧줄이란 이 사랑의 대상과 이 화자를 연결 지어주는 어떠한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밧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와 맺는 인연이죠. 맺는, 자, 그렇다면은 이 배를 매는 행위 자체는 뭘까요? 배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인데 이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행위가 뭐죠? 이 사랑의 대상과 인연을 맺는다라는 말이죠. 인연을 맺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땠느냐면요. 뛰어갔대, 뛰어갔어. 뛰어갔으니까 어때? 반갑다. 반갑게 사랑의 대상을 맞이하면서 배를 메었습니다.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천천히 조용히 나에게 어떤 사랑의 대상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배를 맨다, 그 다음에 닿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생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면 생동감을 준다라는 효과 같이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내려갈게요. 사랑은,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직접 얘기하네요. 사랑은 뭐냐면 호젓한 부둣가에, 그래서 호젓한이라고 하면은 고요한 이렇게 보면 돼요. 고요한 부둣가 네모합시다. 부둣가라는 공간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요. 자, 우선은 이 공간에서 지금 화자가 사랑의 대상을 만났잖아.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여기 빼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 사랑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사랑을 예상하지 못한 곳입니다. 자, 사랑을 예상하지 못한 곳.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볼게요. 이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준비가 없던 상태였어. 준비 없이 그냥 배가 들어왔대. 자, 사랑의 대상이 들어와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의지, 나의 준비 이게 아니라 그냥 오게 된 것이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떻게 피할 수 없다. 그치? 피할 수 없고 운명적이다. 이런 속성을 지닌 사랑 그랬어요. 즉 나의 의지는 없다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는데 여기 나왔네. 보세요. 자, 사랑이란 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것? 나의 준비 없이 의지 없이 피할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야 라 그랬지. 자, 이연에서는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쓰다 만 거 더 적어볼게요. 자,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부둣가는 첫 번째 사랑을 예상 못한 곳이자 이제 사랑이 시작됐죠.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3년에 갔다가 다시 와서 한번 볼게요.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에 그랬어. 자, 여기 쌤이랑 똑같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배가 이렇게 떠있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배가 이렇게 떠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만 딸랑 있는 게 아니지.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이 배는요, 위에 구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리쬐는 이 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흘러가는 시계예요, 시계. 시간도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를 아까 전에 우리 배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었잖아.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라고 상상을 다시 해보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그 사람만 딸랑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들도 있을 테고, 그 사람의 직업 세계도 있을 테고, 그 사람의 친구들, 그 사람의 취향, 어떤 밥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모든 것들과 함께 같이 둥둥 떠 있는 어떤 나의 사랑의 대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 딱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취향까지도 모든 주변인들까지도 나한테
같이 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들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통틀어서 함께 나한테 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과 빛과 시간 이런 애들 뭘 상징하죠? 사랑의 대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런 애들은 다 이 대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떠있는 배라 그랬어요. 자, 3년에서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4연 갑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배를 매면 그래서 자 배를 매는 게 아까 뭐였지? 인연을 맺으면 그 다음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랬어요. 자 일단 뭔가를 처음 알았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건데 자 뭘 깨달았지? 배를 매면 이것들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 이거를 알았대. 자 그렇다면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이 주변의 것들 모든 주변의 것들까지 함께 공유한다는 것, 이 공유의 개념을 내가 지금 깨달았다라는 얘기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주변의 것들을 모두 공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지? 사랑의 본질이구나. 드디어 나왔네요. 그쵸? 우리 아까 사랑의 속성 나왔었고 여기서는 4연에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겠네. 아까 전에 2연에서 나왔던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피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냥 와버리는 거. 이게 속성이라면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이란 뭐죠? 이 주변의 것들까지 같이 오게 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자,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 깨달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연 가면은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면서 온종일 떠있다 그랬어. 자, 여기서 울렁울렁 하루 종일 온종일 울렁거린다 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할 때 느끼는 설렘을 얘기합니다. 자, 쉽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과정을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과정이라 하면 그러니까 행복도 있지만 이별의 아픔도 있잖아. 그래서 언뜻 보기에 여기서 울렁거린다 라는 거 보고 사랑의 과정 이러니까 좀 안 좋은 과정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 뭐 사랑의 아픔까지도 아우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설렘을 뜻하는 것이고 이 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감정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아까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러면 부둣가의 공간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던 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둣가는 어떤 데예요?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부둣가는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랑을 예상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랑이 시작되었다가, 그러다가 사랑의 본질까지를 깨닫게 되는 곳이다. 이런 공간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중요한 개념에 하나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중요 포인트는요. 유추의 방법을 사용했다 요겁니다. 별표 3개 하고 외워두세요. 자, 배를 매며 하면 앞으로 유추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추란 뭐예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있었는데 두 개가 보니까 속성이 되게 비슷해. 얘도 이렇고 얘도 이래. 그러니까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렇지 않을까? 요렇게 비슷한 속성을 바탕으로 다른 대상의 어떤 특징을 추론해 보는 거. 이걸 유추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됐냐면 여기서는 지금 화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에다가 어떤 현상에다가 이걸 빗댔죠? 배를 매는 것에다가 빗대었다. 자, 그렇다면은 둘 사이에 비슷한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사랑을 배를 매는 것에다가 유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선택지로 어떻게 개발을 하시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지?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사랑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혹은 추상적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추상적인 개념을요. 배를 매는 것에다가 갖다 빗댔네. 배를 맨다 라는 거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에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얘는 추상적인 개념을,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 형상화했다. 요것도 가능하고요. 조금 더 같은 말로 구체적으로 형상화, 구체적 형상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를 선택지로 만들 때 이 배를 매며라는 작품은요.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면서 유추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배를 매며에서는 유추 방법 사용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어떤 이 소재가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지 그것도 무엇을 비유하는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